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들에게 직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곰곰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츄리예요. 선생님, 혹시 곰곰이 생각하다 할 때 곰곰이에요? 오, 우리 예리 친구 아주 예리한데요? 맞아요. 늘 안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곰곰 선생님이라고 불린답니다. 아, 내가 상황 추리를 잘해서 추린 거랑 같은 거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커서 어른이 되면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월급? 월급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이랍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책에서 봤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보이지 않지만 직장에는 늘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숨어 있답니다. 예? 사고요? 예리는 다치고 싶지 않아요. 다치지 않으려면 미리 위험 원인을 알고 예방하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탐정이 되어 직장에 숨은 위험 원인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와,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린 안전탐정단 안전탐정단 출동해볼까요? 안전탐정단 출동! 어제 보건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구를 교체하던 50대 작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한전 기자가 전합니다. 박모 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은 오전 11시 30분쯤. 박모 씨는 아파트 복도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파트 복도 불이 깜빡거려서 관리사무소에 전구 좀 갈아달라고 했어요. 경비원이 사다리를 가져와서 금방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다리가 너무 높아 보였고 게다가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늘 혼자 해왔다고 말하고는 성큼성큼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2분 지났나 밖에서 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나와봤더니 경비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박모 씨는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혼자 작업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톡톡의 김한전 기자였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걸까요? 혼자 사다리에 올라갔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옆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바닥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리와 추리 말처럼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옆에 사다리를 잡아주는 작업자가 반드시 한 명은 더 있어야 해요. 둘이 작업한다 해도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바닥에 사다리를 놓고 사용하면 어떨까요? 사다리가 흔들려요. 맞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사용하려는 바닥은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지도 꼭 확인해줘야 한답니다. 선생님, 아까 뉴스에서 안전보호구를 쓰지 않아 사고가 더 커졌다고 했는데 안전보호구가 뭐예요? 오, 기억력 좋은데? 오, 예리,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안전보호구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도구를 뜻해요.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호구 중 하나인 안전모가 필요하답니다. 안전모 왜 써야 할까요? 뉴스 내용처럼 머리가 바닥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는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이와 상관없이 꼭 안전모를 써야 한답니다. 안전모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추리가 만약 딱딱한 바닥에 누울 때 베개 없이 누우면 어떨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모도 비슷한 효과예요. 베개처럼 아주 푹신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답니다. 뉴스에 나온 경비 아저씨가 우리 영상을 보고 안전모를 썼더라면 크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힝.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 사다리를 사용할 때 꼭 안전모도 쓰고 오늘 배운 안전 기준도 잘 지킬 거죠? 그럼요. 우리의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히히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보건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한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경 덤프트럭이 굴착기와 부딪혀 굴착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굴착기가 흙을 퍼내 덤프트럭에 싣는 작업을 끝낸 바로 뒤였습니다. 덤프트럭은 뒷면에 남은 흙을 털어내던 중이었는데요. 이를 미처 보지 못한 굴착기가 그대로 덤프트럭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 운전자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호수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사고 뒤에 한 사실인데 굴착기 뒷면에 있는 촬영 카메라가 고장 나 있더라고요. 게다가 굴착기 운전석 왼쪽 옆거울도 부러져 있었고요. 조사 결과 굴착기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굴착기 뒷면에 있는 카메라는 고장 나 있고 옆면 거울까지 부러져 있어 굴착기 운전자가 바로 뒤에 있는 덤프트럭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톡톡의 김한전 기자였습니다. 친구들, 덤프트럭은 길에서 많이 봤죠? 굴착기는 땅을 파는 장비인데 화면을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보다시피 운전석과 굴착기 뒷면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는 굴착기의 뒷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보여주는 모니터와 옆면 거울을 통해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사람이나 장비를 피한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옆면 거울도 부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예리추리, 기억력 정말 좋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굴착기가 덤프트럭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는 걸 미처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고 원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더라? 신호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했었죠? 신호수란 굴착기 작업을 할 때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공사장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호수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선생님, 제 친구는요, 얼마 전에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가
나오는 덤프트럭이랑 부딪힐 뻔했대요. 어머, 부딪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공사장을 지나갈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표시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볼까요? 공사장 주변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이 많아요. 말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뜻은 쉽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은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죠? 네. 그럼 선생님과 약속! 약속! 짠! 선생님, 이 앞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이 상자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민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뽑아볼게요. 추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콜센터 고객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상담이라고 합니다. 콜센터는 고객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일을 하는 곳인데요. 저는 고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고객들 중에는 화가 난 상황에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에게 욕을 하거나 창피를 주면서 화를 내곤 해요. 그래도 저희는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다 보니 상한 마음을 꾹꾹 누르게 되는데요. 그런 날에는 마음이 아파서 집에 가면 누워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상담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맞아요. 나쁜 말을 들으면 슬플 것 같아요. 선생님, 사연자분이 고객 상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고객 상담이란 고객이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는 일을 의미해요. 이러한 고객 상담 일을 하는 상담원들은 친절하게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숨겨야 할 때가 많답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보람도 있겠지만 화내는 고객을 상담할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추리말처럼 고객 상담 일은 늘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마음이 힘든 날에는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다독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일하면서 중간에 바람도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한 과목 수업 듣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쉬는 시간이 없다면 나도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쉰다는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쉬는 걸 의미한답니다. 우리 친구들
슬픔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추리야, 너도 마음이 힘들 땐 나한테 얘기해. 내가 열심히 들어줄게. 슬픔은 나누는 거니까 예리도 나한테 얘기하기. 히히히. 그리고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잠을 못 자면 더 힘드니까 잠을 푹 자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잠은 모든 병의 보약이라고도 하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잠을 자길 추천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까지 말한 예방 방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 심리상담센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죠? 네. 심리상담센터는 마음이 아플 때 가는 곳이에요. 고객 상담 일을 하며 눌러온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아, 아픈 마음을 빨리 낫게 도와주는 곳이구나.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들이 상담원들에게 나쁜 말을 안 하는 거겠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죠? 그럼요. 고객 상담원분들 덕분에 우리가 다양한 궁금증을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랍니다. 사연 주신 오 상담님과 전국에 계신 고객 상담원분들 힘내시게끔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이번엔 예리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바른입니다. 저는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주고 저축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로 하는 문서 작업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한 자세로 앉아 일하는 편이에요. 요즘 들어 허리와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뻐근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서 아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잠시 좋아진다고 해도 지금처럼 잘못된 자세로 일하면 또다시 근육이 뭉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아프다면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요즘 책상에 앉아 오랜 시간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모두 은행원이신데 맨날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고 하세요. 그게 다 같은 이유 때문인가 봐요. 맞아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근육이 많은데 한 자세로만 오랜 시간 앉아있다 보면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답니다. 어른들은 이런 걸 보고 근육이 뭉쳤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거나 쉬는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해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의자 안쪽에 엉덩이를 바짝 붙여야 해요. 오, 추리! 어떻게 알았어요?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늘 해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맞아요. 엉덩이를 의자 안쪽까지 붙여주세요. 그런 뒤 허리를 곧게 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주면 된답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자신의 몸에 맞춰주면 좋아요.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자 높이는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의 무릎 높이와 맞춰주세요. 높이 조절이 되는 의자를 사용하면 가장 좋지만 조절할 수 없는 의자를 사용할 때는 발 밑에 받침대를 받쳐주세요. 그리고 책상 높이는 팔꿈치 높이에 맞춰서 어깨가 너무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모니터 화면을 너무 올려다보지 않는 게 좋답니다. 모니터 맨 위와 눈의 위치를 맞춰서 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선생님, 키보드와 마우스도 있어요. 키보드와 마우스도 빠질 수 없죠.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손목이 꺾이지 않고 손목과 팔이 수평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컴퓨터 할 때 오늘 배운 자세로 앉아볼래요. 나도. 영상을 시청 중인 우리 친구들도 바른 자세 잊지 말아요. 머릿속에 쏙쏙! 지금까지 우리가 직업과 관련된 사고, 건강 예방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느 직장에서나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안전 기준들을 살펴볼 거예요. 안전 기준이요? 선생님, 안전 기준이 뭐예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멈추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죠? 네. 직장에서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을 하려면 이런 사항들을 지켜주세요 하고 신호를 주는 것을 안전기준이라고 해요. 안전기준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신호인 셈이죠. 선생님, 그럼 아까 떨어짐 사고에서 안전보호구를 꼭 쓰라고 했던 거, 이런 게 안전 기준인 거죠?
오, 우리 추리 똑똑한데요? 맞아요. 그런데 안전보호구를 사용할 때도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 작업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보호구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해요. 둘째, 보호구 모양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망가진 것은 사용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만약에 보호구가 망가지면요? 그러면 회사의 이야기에서 새 보호구를 받아 사용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망가진 보호구는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방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위험사고와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고가 더 커지지 않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평소에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곰곰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답니다. 첫째,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방향과 비상구,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기. 둘째, 직장 안에 구급함이 있는 장소를 미리 알아두고 항상 잘 정리해 두기. 셋째,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연락하는 것 잊지 않기. 요것도 머릿속에 쏙쏙. 나도 쏙쏙. 선생님, 오늘 직업안전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저의 꿈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기준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닐 거예요. 저도요. 얼른 커서 안전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산업 안전 기준을 누구보다 잘 지킬 거예요. 우리 예리랑 추리, 선생님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영상을 시청 중인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직업 안전 기준을 잘 기억할 수 있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말고 건강한 직장 생활하길 바랄게요. 선생님도 늘 응원할게요. 안전탐정단도 늘 응원할게요. 안녕.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죠? 대답 안 해? 죄송합니다.